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이 포스트잇을 하나씩 다 전달해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이나 아니면 뭐 궁금한 것들 이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뭐 DM이나 비밀 댓글 보내드려가지고 주소만 보내주시면은 바로 다 저희의 비용으로 이게 색깔이 이뻐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어떤 결정이 났어요? 어제 난 거예요?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네. 이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한다는 결정이 났는데 네. 이게 이제 사건 자체는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해를 넘겨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의뢰인이 공사하는 현장에 현장 소장으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업체들이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공사 부분을 중간 위치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에 노출돼가지고 이제 사람의 몇 명이 이제 사망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의뢰인은 이제 현장 소장으로 있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하청업체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개시됐던 거예요. 네. 따져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확산이 돼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질식을 하려면 밀폐 공간이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밀폐 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다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충분히 그 작업자들에게 인식도 시켰고 이러던 와중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건데 이산화탄소가 살포된 원인이 뭐냐면 작업자 중에 한 명, 근데 그게 우리 하청업체 직원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이산화탄소 단추를 눌렀대. 고의적으로 누른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현장에 뭐 잘못된 뭐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사사고다 이거죠. 안 눌렀으면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살포되지 않았을 건데 네. 특히나 이제 과실로 인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과실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고 발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의 과실이 이제 응집돼가지고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항상 누가 과연 50% 이상의 과실을 가지고 있느냐,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누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현장을 관리했던 소장의 과실이 과연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 무혐의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이제 그렇지. 불안한 단계에서 우리를 쪼았겠어요. 맞아.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일반 회사 직원인데 그렇죠. 안전의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 다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현장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야. 얼마나 사실 답답해서 정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일반적인 회사원인데다가 가장이에요.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구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여타 범죄에 비해서는 법정형은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결부되어 있는 게 그렇죠. 치사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재수가 없으면은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범죄 중에 하나예요. 법정형이 그렇게 그렇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좀 크게 발생했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경찰서에서는 수사팀 자체를 꾸려가지고 TF팀이 수사관이 엄청 많이 달려붙어가지고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불러가지고 쪼고 그러면서 처분도 안 나. 이게 사실 2021년 사건이잖아. 다행히 불송치가 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뢰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2021년하고 2022년 초까지 엄청 빡세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우리한테도 뭐 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팀은 자꾸 바뀌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수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사건에 비춰봤을 때는 뭐 첫 번째로는 관련자들이 많을 때, 두 번째로는 법리적인 판단이 굉장히 복잡할 때 이런 경우에 좀 멘탈을 꽉 잡고 있으셔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일 사건이고 복잡할 것도 없는데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일 사건인데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뭐예요? 하나가 수사팀이 일을 안 할 때.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엄청 그리고 많아요. 그럴 때는 서로 이제 안 하려고.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피의자고 수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강력하게 네, 항의하기 항상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변호인은 그래도
좀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항의할 만하거든. 어쨌든 간에 뭐 과실치사죄 근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정이 잘 났으니까. 뭐 그렇지. 우리 조명근 변호사님이랑 뭐 저랑은 뭐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 네, 사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의뢰인분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